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요번에 그 자기 당대표에 도전할 경우에 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을 보면은 당원 100%인데 그것이 이제 50대 50까지 바뀔지 아니면 당원이 한 70, 국민 30 이 정도로 바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그 변화까지 감안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서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개 보면 당원들하고 여론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입니다. 48%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나타나는 그 눈길 끄는 변화가 당원들 대상으로 할 때 지금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국민 여론을 뭐 50%로 할지 30%로 할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은데 전체 국민들 여론으로 보면 유승민이 28, 한동훈이 26 이렇게 해서 오차 범위 내로 붙었는데,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 여론만 갖고 뽑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앞서 보신 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도 들어가고, 이게 아마 50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50 내지 50에서 한 70% 정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지지, 물론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층을 빼야 되겠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 다음에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 국민 여론인데, 합산해가지고 이제 그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면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당 대표에 도전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국민 여론만 갖고 뽑는 게 아니고 당원 여론이 70, 80 정도는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설령 50%만 반영한다고 해도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하면은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땐 유승민 확 쪼그라듭니다. 이 차기 대권 지금 조사를 해도 한동훈과 이재명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재명이 23, 한동훈이 17. 여기 한국갤럽 조사인데 보면 이재명은 오히려 좀 줄었고, 한동훈은 지금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데도 언론의 관심은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기 당 대표를 뽑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여기 대권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차기 당 대표를 뽑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에 나오게 되면 거기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동훈 대 이재명, 이 두 리더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차기 대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 정당이 제대로 그 힘을 받고 갈 수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선 지지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뒤에 숨지 않고 당의 전면에 다시 나서서 이렇게 당을 끌어가는 것이 이 정당의 미래를 더 밝게 해준다, 이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 시점이 7월 말에서 8월, 아마 8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도 바꾸려면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논의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늦춰질수록 한동훈 책임론은 조금 더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리한 점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지지도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그 범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도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홍준표니 오세훈이니 다른 인물들의 경우는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는 이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요건 이제 뉴스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29.9, 30이죠. 국민의힘이 36. 그래서 6%포인트 앞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 지금 이제 범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적합도, 요 조사도 했는데 여기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4.4.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가 10.5, 뭐 오세훈 6.4.
원희룡 5.4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눈길 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승을 했어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9에서 24.4니까 거의 4%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승했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홍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냥 공격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홍준표는 오히려 좀 줄었어요. 떨어지게 돼 있고, 오세훈도 최근에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비판의 이런 멘트들을 날리고 있지만, 역시 오세훈도 줄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줄고 안철수도 줄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다른 후보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이런 것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정당이라는 게 그 대선 주자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사실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이 완전히 크게 패배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기대감, 이런 쪽을 좀 불러일으키는 좀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범보수층입니다. 범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대권 주자 적합도고,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라면 또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55%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런 그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뭐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어떤 식으로 룰이 바뀌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은 당선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고, 요 연령대로 봐도 뭐 20대, 30대에서 쫙 해서 40, 50대, 70대까지 그 전 연령층에서 범보수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지지도 조사를 할 때마다 지금 뭐 당내에서 수탄이 견제가 되고 있고, 뭐 오세훈까지 나서서 뭐 안철수, 홍준표 등이 연일 비판하고 있고, 소위 뭐 당내 친윤계, 요즘 또 조종훈이도 홍준표하고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범보수층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그것도 유일하게 혼자서만 높아가고 있고, 홍준표, 오세훈 등등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에서도 홍준표보다 훨씬 높은 28.4로 1위를 차지한, 대구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1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특히 뭐 60대, 70대 영남권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